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매트 동작에 대해서 연결해서 저의 소견을 비롯해서 좀 설명을 덧붙이고자 영상을 남깁니다. 이전에는 숄더 브릿지 동작을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는 롤오버라든지 그다음에 힐스키즈 프론도 있고요. 근데 이런 동작들은 제가 앞에 부연 설명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작도 있어서 소우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소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타팅 포지션이 시팅으로 앉아서 다리를 앞으로 핀 상태로 진행이 돼요. 다리의 간격은 힙보다 살짝 더 넓은 간격으로 저는 시작을 하는데 아무래도 회전력의 몸통에 돌아가는 각을 맞췄을 때 다리가 완전히 넓게 벌린 각도라면 회전력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다리의 힙넓이 간격으로 힙넓이보다 좀 더 넓게 간격으로 해서 회전력을 좀 주는 거. 회전이라는 건 사실 우리는 코어를 고정한 상태에서 흉곽부터 돌아가는 회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골반을 비틀면서 가는 건 회전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유지를 한 상태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다리의 간격을 너무 넓지 않게끔 일단 스타팅을 저는 잡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팅 같은 자세에서는요, 골반의 말림, 그러니까 포스처 틸트가 되거나 포스처 틸트 자체가 사실 햄스트링이 짧은 분들은 당겨지는 힘으로 인해서 허벅지 뒤에서 당기는 힘으로 골반이 아무래도 뒤로 빠지는, 후방으로 빠지는 커브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블럭을 대주기도 하지만 무릎을 세우는 각오로 해서 이 햄스트링 뒤쪽과 쿼드의 앞쪽의 길이를 맞춰주는 걸 해주기도 해요. 근데 잘못된 자세로 저희가 무릎을 세우세요 하면 뒤꿈치를 끌어당겨서 종아리의 움직임, 종아리의 거리 조절로 무릎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골반에 영향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요, 이미지적으로 자기가 확 와닿을 수 있는 동작을 설명드리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면을 달 수 있게, 그러니까 까치발을 할 수 있는 벽에다가 다리를 꺾어서 발등을 이렇게 꺾은 상태로 대놓은 상태면요, 뒤꿈치가 붙지 않는 선에서 뒤꿈치를 붙이면 사실 내 햄스트링 뒷면, 종아리 뒷면부터 햄스트링 허벅지 뒤까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허드까지 쭉 연결한 이 다리 길이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뭔가를 더 보완성을 주기 위해서 뒤꿈치는 붙이지 않고 까치발 자세를 유지했을 때 이렇게 발이 꺾여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발바닥, 굳이 말하면 이렇게 하이를 신었을 때 앞면의 갑옷이 부분이라고 하죠. 그 부분의 면처럼 내 등 뒤, 엉덩이 뒷면을 그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보세요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자꾸 피라는 얘기만 하면 허리를 꺾어서 피려고 하지 골반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분들은 골반의 락킹이라든지 골반의 가동성을 먼저 인지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시팅 자세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면에 닿아 있지 않고 허공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벽에다 대고 앉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어찌됐건 내가 어디에 닿고 안 닿고의 부분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이분들의 인지력이 생성이 돼서 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슈파인 자세에서 골반 락킹을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골반의 움직임 인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팅을 통해서 골반의 움직임을 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짐볼에서 앉아서 굴러가듯이 골반의 굴곡성을 느끼고 다시 세워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동작을 진행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반의 움직임을 알아야 사실 시팅 자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우로 넘어가면 소우 같은 경우는 회전력이랑 우리 굴곡을 같이 섞어서 하는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 쉽게 보면 척추의 움직임은 회전 있고 처음 되겠다. 굴곡 있고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측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로 믹스하냐에 따라서 척추를 더 가동성을 넓혀줄 수 있는 동작들이 형성이 되는데 일단 이 네 가지를 분리해서 움직임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회원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이 동작을 분리해서 섞었을 때 하나 틀어지거나 뭉개지지 않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회전과 굴곡을 함께 더하는 폴데브라 같은 그런 나중에 배럴이나 코스 가면 있으신 그 동작 중에 그 동작 같은 경우는 회전력을 주면서 굴곡이 같이 시행이 되는데 이거 자체를 유지하려면요, 일단 코어에 대한 인지력이 생기셔야 회전의 인지력과 굴곡의 인지력을 같이 주실 수 있어요. 굳이 말하면 이렇게 면으로 생각했을 때 얘를 휘돌아쳐서 많은 동작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뭉개지지 않게끔 하는 게 포인트라 코어를 인지하는 거. 이 동작도 그 동작의 약간 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전과 굴곡을 같이 들어가는 동작이고요.
전자내가 아니죠. 거의 흡사한데 동작의 모션이 좀 다르지만 목적성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흉곽의 가동성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고 코어의 인지력을 상승시키면서 고관절의 힘도 또 강화를 시키고 이런 다양성을 주기 위해 아주 좋은 동작이죠. 한 번에 거의 3마리의 토끼를 잡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이 제대로 나오는 회원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는 시팅 포지션 자체를 먼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전력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흉통부터 먼저 돌아가야지 팔의 움직임으로써 몸의 위치를 변형한다는 건 사실 척추의 움직임은 아니죠. 그래서 뭐 리포머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회전하는 동작, 뭐 아니면 스파인 트위스트 같은 동작을 통해서 할 때도 코어를 어쩔 수 없이 잡게끔 만든 상황에서 저는 그거를 오히려 라운드백이나 스트랩백으로 해서 동작을 인지시켜 드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스트랩백이나 라운드백은 본인이 코어를 놓을 수 없는 위치를 만드는 거예요. 거의 내가 오로지 내 몸과 내 몸과 내 이 코어와 내 중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어를 잡아놓고 회전력을 주다 보니 몸을 틀거나 핵하고 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력을 해서 회전 자체는 되게 뻑뻑한 굳어져 있는 딸기잼 통을 따는 느낌이라고 하나? 이렇게 탕 하고 날 정도로 되게 뻑뻑하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렇게 쉽사리 휙 도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셔야 이런 회전력을 통한 동작을 했을 때 좀 더 인지가 되실 거고요. 그리고 굴곡 같은 거에서 뭐 동작은 아실 테니까 여기서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제 소견을 말하면 손바닥의 방향을 좀 다시 언급해 드리고 싶은데 팔의 방향에서 팔이 아니지 손바닥의 방향에서 우리 회전근개랑 연결되어 있는 게 좀 많아요. 사실 팔이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 팔의 면에 따라서 내 회전근개가 닫히고 열리는 게 나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내 몸 앞면에서 움직일 때는 손을 마주보고 내려가는 것과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내려가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아래로 했을 때는 회전계가 좀 닫혀서 찝히는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위로 올리다 보면 좀 조여진다, 회전계가 좀 찝힌다는 느낌이실 거고 대신 손바닥을 돌려서 마주본 상태로 위로 올리는 만세 동작을 했을 때는 회전계가 좀 열린 상태죠. 그래서 이 동작같이 굴곡을 할 때는요. 저희 날개뼈의 위치와 회전근개의 열고 닫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숙여질 때는 손바닥의 방향을 안쪽으로 해서 손등을 바깥쪽으로 보내서 내가 라운딩되는 어깨를 보완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앞쪽에서 움직이는 방향처럼 손바닥을 마주본 각도 근데 뒤에서 돌려치기를 하는지 앞으로 꺾어지는 자세는요. 팔을 돌리듯이 가줘야 회전근개를 닫아서 앞으로 숙여질 수 있어요. 내 굴곡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데 반대로 회전근개를 열고 들어가면 앞으로 숙여지는 게 훨씬 더 찝히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팔 같은 경우는 새끼를 내리찍는 방향, 이제 엄지를 내리찍는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 팔 같은 경우 새끼를 내리찍는 방향으로 가야 회전근개가 손상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클래식 필라테스를 워크숍으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소우 동작을 손바닥을 바닥을 향해서 둘 다 내리고 앞도 뒤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아래로 내리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손을 앞으로 더 뻗고 더 길어지고 늘려주는 느낌의 포인트를 더 주시는 걸로 큐잉이 들어가는 걸 보고 조금씩은 손의 위치가 다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건지 뭐 저는 클래식 필라테스를 딴 건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손의 방향도 회전근개 보호성과 그 다음에 내 굴곡성을 좀 도와주고 안 도와주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큐잉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동작 같은 경우도 사실 코어를 계속 잡는다는 게 인지가 안 되면 이렇게 시팅 자세에서 스트랩백을 시켜서 코어의 인지력을 인지시켜 드리고 동작을 들어가는 것도 저도 그런 것도 조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실 오픈웨어 락커는 저는 이 동작이 되게 구조적으로 잘 나오는 편인데 이 동작이 사실 쉽게 나오는 동작은 아니죠. 고관절의 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허리 골반의 각 그다음에 허리 뭐 여러 가지의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 동작 좀 나중에 추후에 다루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반 회원들한테 시키기에는 쉬운 동작은 아니어서 넥풀 같은 경우도 저는요 코어 중에 가장 이건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넥풀이나 아니면은 롤업해서 일어나는 동작이나 사실 손의 위치만 변형되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감이 확실히 다르죠. 넥풀 같은 경우 사실 넥풀이라는 건 목을 당기라는 말이라서 예전 앞에 설명에서도 드렸던 부분인데 목의 정렬을 좀 더 찾으면서 하라는
각도 있고 난이도 좀 더 올라간 상태이기도 하고 또 이거는 스트랩백과 라운드백을 변형하는 과정 속에서 코어 인지력을 더 상승시켜줄 수 있는 동작이기도 해서 이 동작이 좀 뒤쪽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것 같고 상습자용으로. 다음에 오블릭 같은 경우 오블릭이 뭐야? 롤백 같은 경우는 사이드로 가는 동작이 사실 우리 몸에서요. 사이드를 보면 이렇게 양옆에 있는 근육이 잡아주는 힘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중둔근 아니면 옆에 외복사근, 내복사근 뭐 이런 식으로 가로 중앙면에서 양옆면에 있는 근육들이 나의 균형을 잡아주는 건데 좌우 대칭을 잡아주는 거라 틀어짐이나 방향성에 회전력을 주는 동작에서는 이렇게 근육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크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어 같은 경우에서 다리를 하나 뜨거나 좌우 대칭에 불균형을 줬을 때 중둔근의 힘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이유도 사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동작 같은 경우도 외복사근의 각도에 맞게끔 손에 날을 세워서 해치듯이 나가는 것 자체가 복사근의 근육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얘를 수축하고 다시 수축성을 계속 주는 거죠. 늘렸다가 수축, 늘렸다가 수축. 반대작용으로는 또 늘렸을 땐 수축이 된 상황일 거고 그다음에 늘렸을 때는 또 수축이 된 상황일 거고 서로 이렇게 보완성을 주면서 하는 동작이라 이렇게 사이드로 치는 방향성의 동작들은 보통은 그렇게 균형성을 잡아주는 근육들을 펌핑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통 사이드라인 동작들은 다 그래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단순 논리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드라인으로 하는 동작들.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